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빙글빙글, 고개만 돌려도 쏟아지는 어지럼, 이석 정복수를 받았는데 또 나타나는 증상들. 혹시 지금 이런 상태신가요? 안녕하세요, 시은한TV 김조영 원장입니다. 이석증, 단순히 귀의 문제로만 보면 왜 자꾸 재발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목 긴장, 자율신경, 머리에 쌓인 10가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원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석증이 반복되는지, 그 원인부터 집에서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지압법 5가지, 그리고 재발을 줄이는 생활 습관까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귀 안에는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칼슘 입자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석이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회전 감각을 느끼는 반고리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뇌가 회전 자극을 잘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도는 느낌, 구역감, 메스꺼움, 자세를 바꿀 때마다 어지럼이 쏟아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석 전복수를 받고 나면 이석증이 괜찮아져야 되는데 왜 자꾸 이석증이 재발될까요? 이석은 젤라틴 막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젤라틴 막이 이석을 풀처럼 잡아주는데요. 이 결합이 약해질수록 이석증이 잘 생기겠죠. 그렇다면 왜 결합이 약해질까요? 첫째, 머리에 쌓인 열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머리와 귀 주변에 열이 몰리게 됩니다. 귀 안이 뜨거워지면서 이석과 젤라틴 막의 결합이 헐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 음식으로 인한 열입니다. 술, 담배, 커피, 지나친 짠맛과 단맛, 그리고 본인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들이 귀 주변의 열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뼈의 약화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어서 뼈가 약해지면 이석 자체도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못해서 가벼워지고 잘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넷째, 외상입니다. 머리를 부딪혀서 충격을 받으면 이석과 젤라틴막의 결합이 약해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석증은 이석 하나가 떨어졌다로 끝나는 단순한 문제라기보다 몸 전체의 흐름이 무너졌을 때 함께 나타나는 하나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자주 반복됩니다.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 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보는 분들, 불안하고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는 분들,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 술과 인스턴트 식품, 야식을 즐기시는 분들, 교통사고가 나시거나 낙상을 당하시거나 부상을 당하신 분들, 연세가 드시며 골다공증이 생기신 분들, 목 어깨가 굳어있고 자율신경이 예민하고 잠이 깊지 못하며 여기저기가 아프고 염증이 잘 생기는 등의 증상이 겹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석증의 원인을 제거해드리는 지압법을 제가 알려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지압 자리를 알려드리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지압은 이석증 자체를 직접 치료한다기보다는 귀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고 머리에 쌓인 열과 압력을 내려주고 목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며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회복 과정에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실제 오셨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이석 정복수를 받으십시오. 또는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이석 치료하는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석증이 편안해진 뒤에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지압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함, 심한 두통, 손발 힘 빠짐, 지속적인 보행 이상 등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면 지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한 검사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이석증이 아닌 다른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풍혈입니다. 귀 뒤쪽을 만져보면 귓볼 뒤에 살짝 들어가는 오목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이 예풍혈입니다. 이 자리는 귀 주변의 혈류와 림프순환, 그리고 긴장된 근육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귀가 먹먹하거나 어지럼이 자주 오거나 귀 주변에 압박감이 느껴지는 분들에게 한의학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자리입니다. 지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으로 너무 강하지 않게 천천히 원을 그리듯 10초에서 15초 정도 압박을 해주십시오. 양쪽을 번갈아 가며 시행을 해주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마사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압을 세게 하시면 오히려 열이 나며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압은
힘이 아니라 호흡과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풍지혈입니다. 뒤통수 아래쪽 목과 머리가 만나는 부분을 만져보면요, 양쪽으로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풍지혈입니다. 이 자리는 목의 긴장, 후두부 긴장, 혈류순환, 그리고 자율신경과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진료실에서 이석증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목 뒤가 돌처럼 굳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스마트폰을 자주 숙여 보시는 분들, 긴장성 두통이 함께 있는 분들께 목이 돌처럼 굳어 있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 흐름과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질 수 있습니다. 자, 지압 방법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위쪽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 올리듯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십시오. 이것을 한쪽 또는 양쪽 천천히 반복을 해주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작은 팁을 드리자면, 숨을 길게 내쉬면서 지압을 하시면 자율신경 안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2배 길게,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내관혈입니다. 손목 안쪽에 가로로 그어진 주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 주름에서 손가락 2~3마디 위쪽 손목 한가운데가 바로 내관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메숙거움, 울렁거림, 자율신경 안정에 많이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이석증 환자분들은 단순 어지럼증 뿐만 아니라 속이 울렁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내관혈을 부드럽게 자극을 해주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압 방법은 다른 혈자리와 비슷합니다. 반대쪽 손 엄지로 천천히 10에서 15초 정도 압박을 합니다. 양쪽을 반복을 해주십시오. 여기도 강하게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호흡을 길게 내뱉으면서 눌러주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자리는 소부혈입니다. 손가락을 가볍게 쥐어주십시오. 약지와 소지 손가락 끝이 손바닥에 닿는 자리, 그 사이에 온폭한 곳이 바로 소부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심장에 열이 쌓인 경우 이것을 식힐 때 많이 지압을 해주는 자리입니다. 이석증 환자분들은 머리에 열이 많이 쌓여 있다 말씀드렸지요. 그 열은 주로 심장과 간에서 옵니다. 그렇기에 심장의 열을 식혀 주어야 합니다. 지압 방법입니다. 역시 반대쪽 손 엄지로 10초에서 15초 정도 압박을 해주시고요. 호흡을 들이쉬는 숨을 짧게, 내쉬는 숨을 2배 이상 길게 하면서 천천히 호흡과 함께 지압을 반복해 주십시오.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아프게 누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손바닥 안쪽이라 자극이 쉽게 전달되니 부드럽고 일정한 압력으로 호흡과 함께 천천히 진행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마지막 자리는 행간혈입니다. 발등을 보시면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 물갈퀴처럼 갈라지는 그 부분에 오목한 자리가 만져지실 겁니다. 그곳이 바로 행간혈입니다. 소부혈이 심장의 열을 다스리는 자리였다면 행간혈은 한의학에서 간의 열을 풀어주는 혈자리입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단순한 장기를 넘어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을 처리하는 통로로 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누적이 되면 간에 열이 쌓이고요, 그 열이 위로 치고 올라가 머리와 귀를 뜨겁게 만드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석증이 자꾸 반복되시는 분들 중에는 평소 화나 짜증이 많이 쌓여 있으신 분들, 긴장이 풀리지 않아 어깨가 늘 붓는 분들, 밤이 되면 눈이 충혈되거나 뻑뻑해지는 분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옆머리가 욱신거려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간의 열을 아래로 내리는 흐름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행간혈을 지압을 해주시면 간의 열, 또 머리의 열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압 방법입니다. 편한 자세로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반대쪽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행간혈을 천천히 10초에서 15초 정도 부드럽게 압박합니다. 양쪽 발을 번갈아 시행하시면 됩니다. 지압도 중요하지만 이석증의 재발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생활관리입니다. 특히 수면 부족, 과로, 스트레스, 목 긴장, 과음, 편식, 야식이 반복되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어지럼이 쉽게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충분히 취하기, 스마트폰 오래 고개 숙여 보지 않기, 목 스트레칭하기, 갑작스러운 머리 움직임 줄이기, 과도한 카페인과 술, 담배, 기름지고 맵고
지나치게 짜고 달고 단 음식 줄이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목 뒤에 시원한 찜질을 매일 10분 이상 해주시는 것도 머리에 쌓인 열과 압력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석증은 단순히 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이석증이라면 목 긴장, 자율신경, 혈류순환, 수면 상태, 식습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압법은 집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반복된다면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